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준비 단계 15, 1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익숙해지지 않으신가요? 네, 계속해서 같이 영어와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랑 형이랑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막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라고 많이 싸웠는데 이 문장 영어로 어떻게 할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있는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나는 형과 논쟁한다. 이 느낌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argue with my brother.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뭔가 논쟁한다는 느낌을 argue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누구와 논쟁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요. 뒤에 with, 얘를 붙여줍니다. 뭔가 동반의 느낌 있죠? 그래서 argue with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와 논쟁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한꺼번에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형과 논쟁한다 라고 한다면 I argue with my br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추가 느낌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냥 논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논쟁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all the time, 내내, 늘 그렇다는 all the time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지겹도록 계속 늘 하는 그런 느낌을 all the time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형과 내내 늘 싸우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저는 경험이 있어서 정말 상상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싸우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 3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rgue with my brother all the time. I argue with my brother all the time. I argue with my brother all the time.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패트릭이 어제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어. 하지만 3초 만에 말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간단한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면 됩니다. 패트릭이 이메일을 보냈다 나에게. 영어로 하면 Patrick emailed me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메일 하면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시제는 emailed, 과거 시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냈다고 과거의 한 시점을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과거형을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그리고 맨 끝에 어제라고 했으니까 yesterday 라는 말만 덧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된 표현 Patrick emailed me yester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왜 입으로 나오지 않았지? 계속해서 연습하고요. 기본 느낌을 쌓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느낌 3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Patrick emailed me yesterday. Patrick emailed me yesterday. Patrick emailed me yesterday.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팔 때가 돼서 어떤 회사에 팔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당신 회사에 팔겠습니다 라고 어떤 회사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있는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나의 집을 팔 거야. 이거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sell my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I sell이 아니고 I will sell. will을 사용해서 미래의 느낌을 주고 있죠. 앞으로 팔 거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sell my house. 내 집을 팔 거야. 이렇게 기본적인 느낌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 추가 느낌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팔죠? 당신 회사에 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o your company 라고 완성시켜 줬습니다.
중간에 있는 to는요,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방향과 도착의 전치사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냥 파는 게 아니죠. 여기 회사가 있으면 너네 회사에 팔게.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이 to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이렇게 전체 문장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장이 감정이입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네요. 이 집을 당신 회사에 팔게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3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I will sell my house to your compan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뭘 팔지, 누구에게 팔지 이것만 바꾸면 정말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호텔에 주무시면 프런트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모닝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있는 첫 번째 의미단위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모닝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모닝콜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쉽게 쓰는 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요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얘기하면 Can I get a wake-up call? 이렇게 됩니다. Can I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an I get?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뭘 받죠? A wake-up call. 모닝콜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닝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약간 콩글리시 표현이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a wake-up call. 일어나는 전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의미단이 완성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Can I get a wake-up call?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상대방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거라면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을 나로 둘지 너로 둘지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이걸 붙여주면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문장 저와 같이 3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여기가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부드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Can I get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Can I get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Can I get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도 모닝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는데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경험자가 아니면 사용하기 좀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물을 수 있죠? 전에 이 프로그램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있는 첫 번째 의미단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써본 적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영어로 하면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Have you?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현재 완료의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과거 어떤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경험을 묻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혹시 뭔가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Did you? 라고 묻는 것보다는 Have you? 라고 묻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ever를 같이 붙이면 뭔가 강조한 느낌. 혹시 써본 적 있냐? 한 번이라도 써본 적 있냐? 이런 느낌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blah blah에서 어떤 경험을 묻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걸 나중에 외우다가 사용하다 보면 느낌을 알게 되고 의미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기보다는 문장을 통해서 익히면서 다시 복습을 통해서 그 느낌을 한 번 더 다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 있냐?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이라고 했고요. 전에 사용한 적 있냐? 라고 물으니까 두 번째 미단이 before. 이것만 덧붙여 주시면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험을 묻는 질문.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네, 이걸 배웠습니다. 나중에 정말 다양하게 바꿔 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저를 따라서 3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5문장 연습해 봤는데요. 네, 문장들 쌓여가면서 굉장히 뿌듯한 느낌 받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나오면 저거 했었는데 그런 느낌 받아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어민 목소리 듣고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